누구나 집 시범 사업으로 약 4,200세대의 신규 주택이 공급될 인천 검단지구 일대입니다. 누구나 집 정책은 집값의 10%를 보증금으로 내면 이후 10년간 주변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주거 모델입니다. 10년 뒤에는 입주 당시 정해둔 가격으로 분양받을 수도 있습니다. 누구나 집은 청년, 신혼부부,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들에게 집값의 10%만으로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는 획기적인 주택 정책입니다. 하지만 사업 흥행에는 물음표가 붙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누구나 집 사업을 추진할 민간 사업자의 수익률을 5에서 10%로 잡았는데 10년간 사업을 이끌어갈 이들로서는 수익성이 좋지 않다는 평가입니다. 더군다나 집값이 떨어지면 임차인은 분양을 거부할 수 있고 사업자인 민간 건설사는 미분양분을 그대로 떠안아야 합니다. 현재 누구나 집 시범 사업에 참가 의향서를 낸 업체는 6개 사업 지역에 138개 업체, 초반 흥행몰이에는 성공했다는 평가지만 실수요층 인기가 높은 10대 건설사 중에서는 롯데건설만 유일하게 참가 의향을 밝혔습니다. 또한 참가 의향서 제출은 말 그대로 참가 의지를 밝힌 것일 뿐 수익 구조가 개편되지 않는다면 본 사업 신청에는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민간 건설사가 대출로 건물을 지은 이후에 임차인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분양 때까지는 상당 기간이 그 원금 회수가 되지 않습니다. 가격이 만약에 하락한다면 손실을 볼 가능성도 있고요. 상승한다 하더라도 임대차 보호법 때문에 5% 이상 임대를 올 수 없기 때문에 큰 수익을 낼 수 없어서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누구나 집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선 공급자와 실수요자 모두의 눈높이에 맞출 정책 수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한국경제TV 전효성입니다. 네, 민주당이 야심차게 내놓은 주택 공급 사업 누구나 집, 이 실효성이 얼마나 되는지 부동산부 홍원표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홍 기자, 이번 사업에 참여하기로 한 건설사가 어디가 있죠? 이 대형사들은 뭐 거의 참여를 안 했다면서요? 네, 일단 대형사들은 대부분 지원을 하지 않았고요. 그 시공능력 평가에서 1위인 삼성물산을 비롯해서 현대건설이나 GS건설, 포스코건설 이런 곳들은 다 빠졌고 예. 가장 순위가 높은 회사가 롯데건설입니다. 이제 표를 한번 보실까요? 예. 네, 10대 건설사 대부분은 공모에 신청을 하지 않았고요. 20위권 안에 들어간 회사가 호반건설이나 계룡건설, DL건설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총 5곳 정도가 20위 안에 들어가고요. 근데 인천도시공사에서 이 검단 2개 지구에 48개사가 참여했다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예. 총 6개 지역에 138개 업체가 지원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실제로 제가 명단을 하나 살펴봤더니 대부분이 중복 지원이었습니다. 그 검단 4개 지구랑 화성, 의왕 총 6개 지구에 지원한 건설사들이 총 27개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중에 21개사는 4개 지구 이상의 이제 중복 지원을 했고 13개사는 6개 모두 중복 지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흥행이 됐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 사업의 형태가 좀 건설사보다는 세입자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성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원한 업체가 엄청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중복 지원을 한 거고 참여가 저조했다 이건데 건설사들 입장에서 별로 돈이 안 되는 사업이라고 보는 모양입니다. 기존에도 좀 비슷한 사업들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임대주택으로 몇 년간 제공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분양 전환을 해줄 수 있게 하는 이런 기회를 주는 사업들이 있었는데 이 사업하고 비교했을 때 수익성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 겁니까? 일단은 이 누구나 집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면 네. 이 공식적인 명칭이 분양가 확정 분양 전환형 공공임대주택입니다. 그래서 10년 뒤에 분양을 전환을 해주는데 지금 시세와 비슷하게 분양가를 이제 정해놓고 그걸 세입자에게 그걸 확정시켜주겠다 이런 건데 기존 임대주택은 분양 전환 시점이 한 10년 뒤 분양을 전환해주는 그 시점이기 때문에 예. 보통은 우리나라 이제 부동산 가격이 계속 우상향을 했기 때문에 그 올라간 가격만큼 그 분양가만큼 건설사가 다 수익을 받는 구조였습니다. 10년 뒤에 가격만큼 수익을 분양을 쳐주는 그렇죠. 분양가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동탄이나 광교에 이제 이런 분양 전환하는 주택들이 있는데 네. 그 주택들의 10년 전 가격을 보면 당시에 분양했던 가격 한 6억 정도인데 지금은 14억 정도 합니다. 그러면 단순 계산으로 한 가구당 8억 원 정도의 이익을 이제 건설사가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만큼 이익을 이제 건설사가 갖지 못하게 하고 그냥 세입자에게 돌려주겠다. 이런 게 이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이제 의지인데요. 예. 그래서 이 분양 전환을 앞둔 단지들이
뭐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건설사랑 지금 입주해 있는 그 세입자들 간에 굉장히 분쟁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취지로 이제 발표를 한 것 같고요. 예. 또 지금처럼 이렇게 저렴한 수준으로 정해놓고 10년 뒤에 전환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이제 집값이 하락한다 이러면 세입자는 그냥 분양을 포기하면 됩니다. 물론 이제 월세를 지불한 게 좀 아깝긴 하겠지만 그걸 포기하게 되면 그 리스크를 정부랑 건설사가 부담하기 때문에 이제 건설사 입장에서는 좀 불리한 구조고 세입자 입장에서는 크게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기존 방식은 10년간 집값 상승분을 건설사가 가져갔다면 이 누구나 집이라는 건 거의 대부분 입주민들이 가져가기 때문에 대형 건설사들이 참여를 좀 안 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아닐까 이렇게 예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이제 중소형차들 같은 경우는 또 제법 지원을 했잖아요. 이건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무래도 뭐 그래도 사업성이 있긴 있기 때문에 이제 중소형사들이 들어왔다고 봐야 되는데요. 네. 여기 이제 산정되는 사업 수익률이 대략 한 10% 정도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 분양 사업처럼 뭐 엄청나게 큰 이익은 아니지만 결국 공급자가 손해를 보지는 않는다. 뭐 이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직까지 또 구체적으로 정해지진 않았지만 정부에서 건설사한테 인센티브를 좀 줄 이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소형사들이 좀 참여를 한 거고 또 대형사에 비해서 중소형사들은 새로운 먹거리가 없습니다. 뭐 7, 8년 전만 해도 2기 신도시를 이제 본격적으로 공급을 했기 때문에 대규모의 택지 개발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당장 그런 곳이 없습니다. 3기 신도시를 짓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이제 공사에 들어가는 거는 4년 이상 남았기 때문에 이제 중소형사들은 당장 먹거리가 없고요. 대형사들은 뭐 해외 플랜트나 뭐 국내 토목 또 주택 사업 이제 다양한 이런 포트폴리오가 있는데 중소형사들은 대부분 이제 국내 주택 사업으로만 이제 돈을 벌어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사업도 돈이 충분히 가능할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예. 또 한 가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중소형사들은 서울에 진입을 해서 어떤 브랜드 아파트를 짓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대부분 이제 뭐 서울에 재건축 재개발하는 그런 건설사들은 뭐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브랜드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중소형사들은 뭐 이런 2기 신도시나 어떤 수도권 입지에 본인들 브랜드 아파트 하나 짓는 것도 충분히 마케팅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대형 건설사 참여가 저조하다는 말은 주민들 입장에서는 아파트 품질 면에서 좀 다소 아쉽다 이런 지적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수요자들이 노려보기에 이 사업 청약 넣는 것 어떨 걸로 보입니까? 일단 뭐 가격만 보면 나쁘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예. 가장 중요한 건 입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10년간 월세를 부담해야 된다는 건 분명히 이제 좀 손해를 보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래도 이 세입자들이 10년 뒤에 뭐 가격이 떨어지면 분양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이점도 있고요. 이제 분양가가 낮기 때문에 입지를 잘 판단을 해 보신다면 분명히 이제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는 곳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정부에서 시범 사업을 하겠다고 발표한 곳이 인천 검단 또 화성 능동 의왕 초평인데요. 이 초평지구 같은 경우는 의왕역에서 이제 멀지 않습니다. 서울 접근도 나쁘지 않고요. 그런데 이제 인천 검단 같은 경우는 최근에 GTX D 노선이 또 무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로 GTX 직결하는 그런 이제 방안이 끊어졌기 때문에 뭐 이제 김부선이다, 김포에서 부천만 연결한다 한창 이제 문제가 됐던 지역인데 2기 신도시 중에서도 가장 좀 교통망이 열악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 시범 사업 6천 가구 중에 70%인 4,200가구가 검단 신도시에 몰려 있습니다. 예. 물론 이제 송영길 이제 대표가 전에 이제 인천시장을 지냈기 때문에 좀 물량이 뭐 많이 몰려 있는 것도 있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실수요자들은 좀 입지를 판단을 하고 주변 시세랑 좀 비교 분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물론 실제로 이제 입주할 시점이 됐을 때 3기 신도시가 좀 괜찮다 이러면 이제 입주를 포기하고 3기 신도시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10년 뒤의 상황은 좀 예측하기 좀 어렵지만 그래도 세입자보다는 건설사에게 좀 더 위험 부담이 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은 경쟁력이 있지만 입지는 좀 열악하다. 현 시점이라면 이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손해보는 장사는 아닐 것 같다 싶습니다. 공급이 정확히 언제 정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일단은 뭐 지금 이제 막 참가 의향 서류를 접수한 단계이기 때문에 빠르면 한 2년 후쯤에 이제 청약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요. 청약이 빨라야 2년 후. 그렇죠. 실제로는 뭐 3기 신도시랑 비슷한 시점에 아마 공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군요. 아직 멀었네요. 네. 알겠습니다. 부동산부 홍원표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